안녕하세요. LA의 정교스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테슬라의 공매도가 폭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악재가 겹치니까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팔란티어가 최근에 급등했는데요. 너무 올랐나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시장은요, 전부 다 그린 라이트이 아니라 레드 라이트입니다. 뭔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전체적 분위기 있지만 그런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큰 의미 없는 숫자들입니다. 자, 먼저 다우 볼까요? 0.06 빠지고 있죠. 0.06입니다. 보통 한 0.60 정도 하면 좀 많이 빠지는 건데 의미가 없죠. 자, 그리고 지금 S&P도 0.07 빠지고 있어요. 이것도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도 0.03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의미 없는 숫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장이 큰 이벤트와 또 큰 또 폭락을 가져갈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또 고만고만하게 움직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1부 때도 그 주식시장이 이제 고만고만하게 움직였듯이 내일 아마 시장이 그냥 평범하게 움직일 수 있다. 다만 지금 시장이 이제 노동시장 리포트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실업률도 안정감을 오게 되면은 그나마 이제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는 정말 없구나라고 판단하면서 결국 조금씩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이 선물 시장보다도요, 결국 오일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10년물 금리도요. 요즘 오일과 10년물 금리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일이 70.99를 찍었어요. 최근에 한 달 사이에 가장 낮은 숫자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80달러를 돌파했었거든요. 아래쪽에 보세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면요, 이게 이제 거의 80달러를 뚫고 나서 지금 이제 1월 달에 1월 10일 경에 막 올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려가죠. 사실 여러분, 기름 값이 그 전에 바이든이 많이 내려놨었죠. 60달러 후반, 70달러 초반까지 내려놨다가 바이든이 이제 그만두고 바이든이 지고 트럼프로 들어서게 되니까 뭔가 예상치 못하게 자꾸 기름값이 올랐어요. 기름값이 계속 오르니까 트럼프가 한 방 놔버렸죠. 트럼프가 말로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기름 카르텔 있죠. 오일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는 오펙에 대해서 사우디에게 직접 얘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곳곳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일 가지고 소위 장난치는 세력들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걸 던진 거거든요. 여러분, 오일도요, 굉장히 그 공매도랄지 이 플레이어들이 많아요. 장난치는 오일 가지고 가격을 분위기 어려울 때,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시장이 어려울 때 공매도들이 날뛰거든요. 언론 플레이도 하고 장난치다 보니까 가격이 막 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그 오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이 트럼프가 그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일을 확실히 가격 내리겠다 그랬고, 기름은 더 뽑아내겠다, 등등의 얘기를 막 하게 됐죠. 자, 그러면서 오일이 그때부터 쭉쭉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일 가지고 장난치는 세력들이 겁을 먹고 쭉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오일이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거죠. 사실 아직 오펙에서 기름을 줄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미국에서 기름을 더 많이 뽑아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말 한마디로 이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트럼프는 이렇게 갈 거니까 각오라는 거죠. 결국 기름값 떨어뜨리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기름값이 내려오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더 내려갈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사우디가 기름을 뽑아내는데 그 단가가요, 한 20달러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기름을 뽑아낼 때 비용 드는 것 그 이하로 떨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비용이 한 20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우디 오펙만 보면은 기름값이요, 사실은 한 50까지 떨어져도 돼요. 40달러까지 떨어져도 돼요. 그래도 2배 먹는 장사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한 40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생각했을 때는 한 60달러 혹은 50달러까지도 내려가야 사실은 이게 이제 많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60달러까지는요, 충분히 내려갈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주목한다면 지금 물가가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요. 그리고 10년물 금리 한번 보세요. 4.46입니다. 자, 4.4인데
10년 물금리 많이 내려왔죠. 10년 물금리도 4.8까지 갔던 게 지금 4.4인데 스물스물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트럼프가 인플레를 잡는다. 즉 물가를 잡고 있다라는 그 이제 소위 말해서 트럼프 의지를 보였거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거 정부의 빚을 줄이는 건데 이건 뭐 과감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또 머스크를 앞세워 가지고 지금 뭐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속도속결로요. 정부 비용만 줄이더라도요. 확실히 물가는 잡혀요. 지금 빚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지고 있는 빚에 이자만 1년에 국방비 1조 달러를 가량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자만 갚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미국이 지금 위태위태한 겁니까? 만약에 이게 기업이라고 했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니까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용을 줄이게 됐을 때에는 결국은 미국의 빚들이 점점 더 내려가고 미국이 굉장히 건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올 때. 자, 그래서 그런 맥락들이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상황들 몇 가지 살펴봅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미국 투자자들이 이 투자에 있어서 좀 더 걱정과 염려가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트럼프가 이 소위 백악관에 들어오기 전에, 즉 당선되었을 때는 굉장히 축하 파티가 넘쳐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백악관에 들어오고 나서 뭔가 조금 괜찮았다가 이제 막 관세가 터져 나오고 급발진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게 이제 트럼프만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게 좋은 결과를 내면요, 정말 이 미국에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만약에 잘 안 된다 이러면은 나중에 이제 뭐 욕을 또 많이 들어먹고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이제 이 양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지금 이제 열정들이 위에 빨간색으로 하랬지만 investors are curbing their enthusiasm a little bit이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기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 때 투자를 해서 주가가 오르고 굉장히 좋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근데 지금 자신들의 그 열정을 뭔가 조금은 이제 짓누르고 있고, 뭔가 열정이 뭔가 조금은 이렇게 자꾸만 이 분산되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의 걱정, 염려가 뭐가 가장 첫 번째 그럼 염려가 지금 되냐 했을 때, 그게 파란색으로 하려됐죠. 그게 their list is tariffs입니다. 자, 그러니까 탑 리스트가, 그러니까 가장 지금 투자에 있어서 염려하고 주저하고 걱정을 만드는 게 관세라는 거예요. 자, 지금 관세가 이 캐나다, 멕시코 때렸다가 이들과 다시 협상을 해서 이제 한 달간 유예했죠. 중국에 때렸더니 중국이 보복 관세를 준비가 다 미리 준비한 상태에서 다시 역공했죠.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공이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막 시장이 요동치지 않았습니까? 관세 충격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또 다는 아니잖아요. 이거 끝나고 나면요, 중국 했죠? 그러고 나면 좀 지나고 나면 또 유럽도 또 관세를 또 때릴 것이고, 또 이제 유럽이 대충 또 마무리되고 나면요, 이제 아시아 쪽으로 넘어올 거예요. 뭐 일본, 대한민국 다 있지 않습니까? 차근차근 또 넘어올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야, 이 관세의 끝이 어딘가? 관세로 인해서 너무 시장이 요동치는 거 아닌가? 어디에 장단에 맞춰야 될까? 여러 지금 걱정이 있는 거죠. 지금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관세를 막 그냥 폭풍 어떤 그 소나기가 내리듯이 갑자기 막 들이닥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막 혼돈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AI예요. 즉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이 이들이 투자들이 굉장히 걱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죠? AI 하면 좋은 거잖아요. AI면 누구나가 좋아할 수 있고 AI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실제로 지금 AI가 이끌고 왔고요. 근데 투자자들이 they are also concerned about this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AI라고 합니다. AI의 기술 발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미국이 주도하던 AI 기술 개발에 있어서 최근에 딥시크가 등장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벌써 저렴한 걸 사용해가지고 칩을 써서 기술 수준이 꽤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 폭락하고 막 그 마소도 축 폭락하고 미국의 빅테크들이 막 갑자기 충격을 받고 막 흘러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향들이 최근에 막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인공지능에서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에서도 튀어나오고 이러다가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AI 오픈 AI랄지 또 이 오픈 소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거 이거 활용해 가지고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도전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 발전에 있어서 너무 빠르게 이 진보하고 발전하다 보니까 투자들이 도대체 어디를 집중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물론 오버all 전체적으로는 결국 미국이 가장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이런 두 가지 때문에 굉장히 지금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관세와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이 너무 눈부신 거거든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게 관세도 트럼프는 결국 미국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관세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AI 기술 개발은요 결국 미국이 주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 안목으로 본다면요 사실 지금 투자 방향은요 명확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지금 현재 막 요동치는 거 있죠. 뭐 이런 그 관세 이런 것도 일시적으로 지금 초반에 이렇게 두려움을 주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게 되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굉장히 무뎌진단 말이죠. 그럼 주가가 다시 굉장히 또 크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유럽 소식인데요. 자, 여러분, 지금 유럽의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보세요. 지금 more and more European companies are looking to the US. 지금 점점 더 많은 유럽의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동할 걸, 미국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유럽이 전체적으로 트럼프 시대에 와서 경쟁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 시대의 경쟁력이 지금 없어질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이 관세 때문인 거예요. 트럼프가 유럽을 향해서 관세 때릴 거고, 그리고 또 트럼프의 외국 회사들에게는 관세를 매긴다는 거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법인세를 이 혜택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법인세 줄여줄게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법인세를 줄여준다는 건데, 이 지점이 재미난 건요, 지금 유럽 기업들이 가만히 볼 때 유럽에서 생산하고 유럽에서 만들어가지고는 이게 지금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미국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점점 더 많은 이 유럽의 기업들이 야, 미국에다 공장 세우자라는 거거든요. 뭐 가령 부품업체랄지 자동차 관련된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미국의 자동차도 계속 잘 팔리고 있고 시장 자체가 좋잖아요. 그럼 뭐 부품 관련된 것도 다 거기서 하게 되면은 법인세도 혜택 받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더 많은 유럽 기업들이 미국을 이동할까, 미국으로 갈까 이러는데, 이건 유럽만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다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근데 재미난 거는 이게 바로 트럼프가 노리고 있는 거잖아. 트럼프가 원하는 게 결국은 야, 니네 제조업들 이제 미국으로 들어와. 미국이 이제 물건 만들고 생산하기 좋아. 좋은 혜택 줄게. 지난번에 이 전체 이 스피치 있죠. 스위스에서 있었던 스피치에서도 그때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와라고 가장 안정적이고 회사 운영하기 좋은 미국이 오기를 환영한다면서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미국에 오면은 기업들이 세금 가장 이 지구상에 싸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뭐 그게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현 상황은요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미국의 트럼프의 전략은 미국에 와서 제조업하라는 거죠. 미국에서 만들라는 겁니다. 그럼 일자리 창출되고 미국 경제는 계속 발전하겠죠. 미국 경제는 발전하고 그리고 기업들은 법인세가 낮아지니까 주가는 계속 오르겠죠. 미국 주식 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결국 트럼프가 노리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냥 미국 주식 계속 사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냥 계속 미국이에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중국 주식 뭐 지금 보니까요 또 중국 주식 사라고 뭐 고드만삭스랄지 또 뭐 몇 군데가 나옵니다. 여러분 쳐다보지도 마세요. 오를 수 있다고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를 수 있고요. 옛날처럼 많이 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시진핑이가 있는 동안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정책적으로 불안해요. 지금 뭐 시진핑이가 언제 뒤집을지 몰라요. 무역전쟁 터지기도 하고, 시진핑이가 좀 쉽게 좀 물러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장기 독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의 결국은 공산주의 철학에 맞지 않으면요 그냥 다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주식은요 쳐다보지 말고 그냥 미국만 하세요. 미국이 가장 지금은 대세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AI와 미국의 기업들을 보세요. 결국 미국이 대세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테슬라를 향한 공매도들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덤벼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위에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자, shorts keep shorting Tesla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테슬라 공매도들이 막 지금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막 덤벼들고 있는데 계속해서 테슬라 공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를 보면요.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보세요. 맨 위쪽에. 테슬라가 옛날에 넘버1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넘버3로 바뀌었어요.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위안으로 삼아야 될지, 우리가 이걸, 화를 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재미나죠. 자, 옛날에 항상 테슬라가 공매도 1등이었어요. 근데 테슬라가 어느새 3위로 밀려났습니다. The third largest short in the world after Nvidia and Apple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요, 공매도 1등은 누구냐면 엔비디아예요. 그리고 2등은 애플입니다. 자, 그러니까 공매도들이 그동안 테슬라를 아주 먹잇감으로 삼았었는데, 이제는 엔비디아가 넘버1, 애플이 넘버2가 됐어요. 이런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바뀐 겁니다. 아주 이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여러분, 엔비디아가 140대만 올라가게 되면 계속 밑으로 무너지잖아요. 계속 횡보하잖아요. 다시 120대로 내려오고 하는 게, 그게 다 이 공매도들이 짓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애플이 그 다음 2등인데, 자, 애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 안 해도 알겠죠. 자, 그래서 테슬라가 3등인데, 현재 어느 정도 쌓여있냐면요, 28.22 빌리언입니다. 자, 우리가 환율을 1,000원으로 했을 때는 지금 28조 원 규모로 있고, 대략 한 40조 원 정도, 그러니까 환율을 1,500원으로 계산했을 때 대략 한 40조 원 이상의 공매도가 현재 집중되어 있습니다. 테슬라에는요. 이게 이제 전체 테슬라 주식의 2.66%에 해당되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자, 지난 30일 동안, 한 달 사이입니다. 자, 한 달 사이에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8.5 million shares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850만 주 정도의 공매도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보세요. 거의 한 달 반, 두 달 동안 주가가 그 전에 트럼프 당선되고 막 급등했다가 자, 주가가 많이 올랐다 생각하니까 공매도들이 이 기회를 어떻게든 보고 있는 거죠. 분위기 봐서 안 좋을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공매도가 막 오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 트럼프가 이 관세 얘기 나오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시점이죠. 공매도들이 이때 갑자기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이게 규모가 대략 한 4조 원이 넘는 그런 4.5조 정도 넘어가는 그런 규모로 늘어났죠. 이게 지금 한 13%가 한 달 만에 늘어난 거예요. 한 달 만에 13%가 갑자기 전체 이 공매도 치는 그 주식수가 늘어난 겁니다. 주가도 그래서 8%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죠. 공매도를 확 몰아서 들어오니까 이 지금 어려운 그 매크로 상황에서 아주 딱 맞아 떨어져서 주가가 계속 밑으로 눌리는 거죠. 요즘 보면은 주가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공매도들이 돈을 벌었어요. 지금 올해 보면 지금 현재 1월달, 2월달 한 달 정도, 1월달 지났잖아요. 공매도들이 대략 한 3조 원 정도 벌었습니다. 지금 1.9 빌리언 지금까지 돈을 수익을 냈어요. 이게 올해 한 달 좀 지났는데 6.9% 수익률이 났다라고 합니다. 공매도 쳐가지고 6.9% 수익 난 거죠. 자, 어찌됐건 간에 공매도들이 지금까지는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예상은요,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예상은 지금 현재 이 숏셀링이 언제까지 될 것 같으냐 라고 했을 때에 아마도 350달러 선 있죠. 350이 지금 현재 여기가 지금 현재 어떤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보고 그때까지는 공매도들이 계속 공매도 때리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망이에요, 이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공매도들이요, 지금 테슬라 주가 급등할 때 왜 들어오냐면 PR이 높다, 어떻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너무 갑자기 올랐다 이러면서 테슬라 요리해야지 하면서 이제 공매도들이 치고 들어오거든요. 아래쪽으로 베팅을 하는데, 자, 그랬다가 처음에는 좀 뭔가 돈을 좀 벌어요. 근데 그러다가 공매도들이 결국은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 막 그 돈을 다 잃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테슬라 공매도 쳐가지고요. 돈을 그냥 빈털터리 되고 떠난 친구들이 참 많은데, 자, 그동안 테슬라 공매도 쳤다가 초반에 돈 좀 벌다가 나중에 후다닥 그냥 몇 번이나 원투 펀치 맞고 나가 떨어진 사람이 그 유명한 빅 숄터예요. 왼쪽에 보세요. 왼쪽 아래쪽에 사진 보면 우리 아시죠? 마이클 버리. 영화 그 마이클 버리 그 빅 숄트라고 옛날 2008년 부동산 금융위기를 예상했던, 그래서 그때 떼돈 벌지 않았습니까? 영화로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이클 버리가 이 사실 테슬라가 고평가되어 있다면서 머스크와 설전을 막 하다가 결국 누가 이겼냐? 머스크가 이겼죠. 결국 이 마이클 버리가 계속 머스크랑 말싸움하다가 신경질 내면서 화를 내면서 나중에 막 닫아버리고 어카운트를 막 떠났다가 한 달 뒤에 돌아온다, 두 달 뒤에 돌아온다. 난 공매도 쳤다 그러다가 또 공매도 취소했다가 막 정신 착란 증사를 보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항복선을 하죠. 다시는 내가 테슬라 공매도 안 친다. 그러면서 머스크가요, 앞으로 제발 좀 자중해라 이러면서 머스크가 마이클 버리 머리를 톡톡 치면서 그만하라고 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됐었어요. 자, 이제 다시는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 공매도를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때부터 어떤 월가에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요. 절대로 don't bet against Elon Musk. 머스크에 맞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때 격언이 두 개가 있어요. 월가에. 연준에 맞서지 말라. 두 번째는 머스크에 맞서지 말라. 머스크에 맞섰다가 골로 간 친구들이 많아요. 공매도 친 친구들이. 자, 그뿐입니까? 오른쪽 보세요. 마이클 버리뿐만 아니라 우리 고등어는 여기 뭐 쳐주지도 않지만 고등어는 아예 그냥 회사에서 세 군데나 잘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브로커 돼가지고 빈털터리 돼가지고 본인 이름으로 이 고든 잔슨회가 GL 제스인가요? S인가요? 그거 회사 세웠거든요. 아무튼 뭐 직원도 없고 혼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언론에서 불러주지도 않죠. 빈털터리 된 상황이고. 그리고 또 공매도의 왕인 짐 체이너스 아시죠? 지금 사진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른쪽 사진에. 저 사람도 머리 하얀 사람 있죠, 위에. 굉장히 그 공매도를 많이 쳤어요. 근데 테슬라 한때 20년도, 21년도에 쳤다가 21년도에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마어마하게 돈을 잃어요. 그러면서 머스크에게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안 칠게 그랬는데 22년도 금리 막 오르면서 23년도, 22년도 말에 또 공매도를 쳐요. 그 벌어서 도박에 중독되면 손가락 자르기 전까지는 이게 못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짐 체이너스가 또 조용히 어마어마하게 칩니다. 그러다가 회사 돈을 다 날려먹어요. 왜냐? 23년도부터 급등하지 않습니까?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막 숏 스퀴즈가 막 나죠. 그래서 회사 돈 엄청 날려먹은 사람이 짐 체이너스고, 그러다가 막 어마어마하게 돈을 날려먹으니까 결국 은퇴선을 해버리죠.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요, 이제 공매도도 이제 테슬라는 절대 안 치고, 아예 그냥 이쪽 세계를 떠나버렸죠. 자, 그래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뭐냐? 공매도들이 지금 돈 좀 벌고 있죠. 돈 좀 벌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갈지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빈털터리 다 되는 걸 한 명도 예외가 없었어요. 테슬라 공매도 쳐가지고 초반에 돈을 벌어가 짭짤하게 재미를 봤는데 한번 맛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 테슬라 계속 공매도 쳐 이러거든요. 그 버릇을 못 버려요. 그 중독되니까. 근데 결국은 전부 다 나중에 다 빈털터리가 되는데 예외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시고, 지금 공매도들이 막 활기를 치잖아요. 지금 왜 활기를 칩니까? 제가 어저께도 그저께도 가끔씩 얘기해 드리지만 지금 공매도 치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공매도들은요, 그냥 치지 않아요. 얘네들이 얼마나 약삭 빠른지 아세요? 얘네들은요, 언론 플레이를 잘해요. 언론 플레이, 가까이 지내는 언론들을 통해서 살짝 흘린다고요. 옛날에 머스크 마약한다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것도 그냥 흘린다고요. 아마 머스크가 마약할지도 모른다 추측 막 이런 보도 보내거든요. 그런 식으로 안 좋을 때 더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트럼프가 지금 막 관세 막 때리고 이러니까 뭐 계속 이런 분위기 막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뭐야 유럽에서 테슬라 자동차 판매가 반토막이 났다 이런 얘기하는데, 유럽만 반토막 난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모든 나라에 1월 달에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이유를 다 분석해 드렸죠. 왜 어제 제가 2부 영상에서 왜 테슬라 자동차가 반토막 났는지 제가 분명히 분석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 돈을 버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이들이 공매도를 치니까, 얘네들이 공매도 치면서 떨어질 때에 적정한 시점에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사모아 버리면요, 얘네들 스퀴즈 나서 주가가 막 쫙쫙쫙 올라가 버려요. 오히려 공매도가 몰린다라고 하는 건요,
테슬라의 어느 시점에 또 막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징징댈 때 아니에요. 여러분 멘탈이 지금 너무 약합니다.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 멘탈 너무 약해요. 멘탈 관리하셔야 되고 한국처럼 투자하는 건 그런 습관 버리셔야 됩니다. 미국 주식은요. 길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주말마다 투자 철학 가르쳐 드리는데 이런 위기가 찾아오니까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투자 철학을 더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지금 멘탈이 너무 약합니다. 아무튼 공매도들이 지금 막 몰려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 이게 오히려 결국 어느 시점에 막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2월달 뭐 말에 간다든지 3월 초에 뭐 어떤 좋은 소식이 나오면 이게 막 폭등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즐기세요. 막 떨어져 준다? 땡큐죠. 300대 중반 오면 너무 땡큐 아닙니까? 그때 또 사모아 가지고 결국 또다시 400대를 돌파하고 480을 돌파하고 500을 돌파해 버리는 그런 때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에너지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테슬라의 에너지, 두 가지가 있죠. 핵심적인 게 파워월 있고 메가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파워월은 뭡니까? 이 파워월은 레지던셜, 배터리 스토리지죠. 그러니까 가정용, 이 소위 말해서 각자 가정집에다가 설치해 놓고 테슬라 충전하기도 하고 또 위기 때에 어떤 재앙 때에 그 전기를 끌어 쓸 수 있는 파워월이 있죠. 자, 그다음 메가팩이 있습니다. 메가팩은 이게 이 커머셜이죠. 그러니까 파워는 레지던셜이고 메가팩은 커머셜로서 소위 말해서 이제 전 세계 각국에 전기가 필요한 그런 뭐 발전소랄지 아니면 농장이랄지 뭐 굉장히 많은 도시에 전기를 공급할 때 그 그리드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파워월이나 메가팩이 현재요, 공급 부족에 현재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supply constraint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We open new market. 새로운 시장을 지금 개척했고 지금 뭐 새로운 시장이 계속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demand for energy storage products continues to grow라고 합니다. 지금 그 이 에너지 스토리지에 대한 수요가요.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제가 계속 뭐 가끔 다뤄드리지만 나라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죠. 일본하고도 최근에 굉장히 크게 이 현재 딜을 했고 그 지금 뭐 이 에너지 관련된 쪽이 많은 나라에서 호주뿐만 아니라 뭐 전역에 다 퍼져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말레이시아도 계약했고 뭐 아시아 할 것 없이 많은 나라들과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급이 부족해요. 미국에서 다 보내려고 하니까 멀잖아요. 아시아 쪽에 보내고 하려면요. 근데 이 지금 메가팩 공장이 상하이 공장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상하이 메가팩토리가 이제 그 2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마스 프로덕션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마스 프로덕션이 2월 11일부터 들어간다. 이거는 뭐 이제 완전 천군만마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 부족인데 이제 결국은 공급을 더 실어낼 수 있는 공급을 더 집어넣을 수 있는 상하이 공장이 완성됐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에게는요, 결국은 이 에너지 쪽은 올해 그 이번 분기 발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최소 at least 50%입니다. 그러니까 north of 50%니까 50% 이상의 operating profit 혹은 뭐 마진이 그 이상 이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이익률이 올라갈 수 있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 테슬라에게는 이 상하이 공장이 굉장히 사실은 이 일종의 황금거위 같은 거죠. 그리고 상하이 공장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하이는 미국보다 인건비가 좋아요. 인건비가 싸니까 아무래도 전체 마진율을 끌어올리는 게 훨씬 좋죠. 이전에 30% 마진율이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중국 상하이 메가팩토리 공장은요, 마진율도 좋은데 여기서 또 한번 생산해낸다면 미국 공장보다 훨씬 더 속도가 더 날 겁니다. 원래 지금 상하이 자동차 공장이 프리몬트 공장보다 좋잖아요. 그 똑같을 겁니다. 똑같이 훨씬 더 생산량이나 이 어떤 더 많이 뽑아내는 부분이 더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공급이 해소되게 되면 계속해서 이 에너지는 또 꾸준히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최근에 일본 회사들끼리 합종연행, 서로가 이제 멀징한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자, 최근에 그 이 혼다와 닛산이 결국은 합병한다, 서로가 동반자 관계로 간다
라고 이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닛산이 혼다와 합병하는 계획에 대해서 거부하겠다. 뭐 이런 지금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위에 빨간색으로 보세요. Nissan planning to reject Honda's merger terms라고 합니다. 혼다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합병 조건에 대해서 우리 거부한다, 거절하겠다고. 이렇게 되면 우리 함께 못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닛산이 이런 찬밥 덤밥 가릴 때는 아닙니다. 왜냐면 닛산의 그때 그 대표 하나가 나와가지고 1년 뒤면은 닛산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파산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금 뭐 1년 뒤면은 거의 식물 인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지금 이렇게 조건을 막 따질 때가 아닌데, 자, 이게 뭐 일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혼다 조건이 뭐냐? 자, 지금 보세요.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게 되면 혼다하고 둘이가 이제 뭐 합병한다, 이 둘이 협력한다라고 전기차 개발을 같이 해 나갈 거다라고 막 언론에 떠들었는데 지금 혼다가 새로운 프로포즈를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닛산에게 야, 우리가 볼 때 이제 니네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새로운 제안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닛산이라는 기업을 subsidiary of Honda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다의 그냥 뭐 하나의 지사 정도. 그러니까 혼다가 대장이고 그다음 니는 밑에 여러 공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편입할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 겁니다. 왜냐? 혼다, 이게 닛산 입장에서는요, 동등한 걸 바랬거든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Instead of the more equal structure originally planned라고 합니다. 자, 원래 둘이 합병할 때는요, 계획을 얘기할 때는 원래 계획한 게 equal structure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대등한 관계. 서로가 대등한 그 소위 말해서 1대1, 뭐 5대5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합치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혼다가 볼 때는 닛산이 우리 밑으로 들어오고 우리 혼다의 그냥 하나의 뭐 이 소속된 데 있는 회사 정도 하나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잡아 넣겠다라는 거예요. 계열사 하나로 집어넣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혼다 입장에서는요, 충분히 이건 또 말이 돼요. 왜냐? 혼다가 사이즈가 크거든요. 그리고 혼다가 미국에서도요, 판매가 사실 최근에 좀 많이 저조해지고, 최근에는 그 현대기 완전 밀리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기 밀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도 사실은 이 혼다가, 이 혼다 아코드 있죠. 굉장히 좋거든요. 옛날에 그때 굉장히 좋게 만들어서 캠리하고 양대 산맥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요. 가격도 대중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은 혼다가 도요타 다음으로 힘이 컸죠. 사이즈도 있고요. 지금도 뭐 혼다 뭐 잘 나가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혼다가 당연히 닛산을 바라볼 때 어떻겠어요? 야, 니네 우리보다 규모도 작고 미국에서도 뭐 힘도 약하고 그리고 니네 뭐 하는 게 뭐야? 니네 지금 뭐 코딱지만한 이 사이즈 그리고 1년 뒤면 니네 파산하는 거 아니야? 니네 재무 구조 엉망이고 니네 지금 뭐 되는 게 뭐야? 이거거든요. 혼다 입장에서 니네가 되는 게 없는데 왜 이러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밑으로 들어와 우리의 지시를 받아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분 나쁘죠. 닛산 입장에서는 야, 우리 동등할 줄 알았더니 우리를 이렇게 이러니까 닛산도 야, 그러면 니네 조건 우리 안 받아. 이거 그냥 깨야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일본 안에서도 이렇게 지금 서로가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바로 내연기관차들의 몰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연차들이 지금 이제 서로 합종 연행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투자는 다 해놨죠. 공장은 있는데 그냥 문 닫긴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결국은 서로 보완하자 이런 건데 근데 이게 지금 보완이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더 합치게 되면 공장이 더 많아져서 오히려 줄여야 될지도 몰라요. 자, 그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맥락에서 보면, 앞으로 이런 뭐, 유럽에서도 막 폭스바겐하고 몇 개 회사들이 또 이렇게 뭐 합종 연행할 수 있는데 그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과잉 투자가 돼요. 잉여 투자가 된다고요. 그건 빨리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혼다는요, 우리 밑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몇몇 공장은 그냥 뭐 없애겠죠. 그리고 직원들 내보내겠죠. 근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닛산의 직원들이 혼다
안 자르고 혼자도 안 잘라서 고용을 보장하면서 가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합치면요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한국의 그 지금 그 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합병했잖아요. 저 그렇게 되면 거기서도 다 유재해서 갈 수 없을 거거든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요 아시아나의 직원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막 그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그런 흐름세 이게 궁극적으로는요 결국은 내연차의 종말이 계속 가까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고요 내일 아침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교수였습니다.